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인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오전 6시 시작됐습니다. 아침 일찍 투표 참여한 인물들인데요. 이 시각 현재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TV토론의 여성 혐오 발언 논란 속에 이 후보가 조금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과는 했지만요.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의혹을 또 거론했습니다. 별이 깊은 밤, 어젯밤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우두커니 누구를 기다렸습니다. 사전투표 직전 단일화 회동은 결국 불발로 돌아갔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로 감동을 선사했던 화제의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를 두고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작진의 갑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선 이야기요. 어제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공표되지 않습니다. 대선 전에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보시면서 시작해봅니다. 장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얼미터의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차범위 밖 우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49.2%, 36.8%로 집계됐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후반 실시됐던 같은 조사보다 이재명 후보는 2.6%포인트 올랐고 김문수 후보는 0.8%포인트, 이준석 후보는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 측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 선언과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거부 등으로 보수 진영 내 결집과 분열이 동시에 진행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가정한 대선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52.3%, 김문수 후보 41.7%로 10.6%포인트 격차를 보였는데 지난 조사 한 자릿수 격차에서 더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양자 대결에선 이재명 후보가 50.6%, 이준석 후보가 36.7%를 기록해 지난 조사보다 격차는 2%포인트 늘었습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후보가 57.8%로 선두를 지켰습니다.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그리고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서울 신촌, 김문수 후보는 인천 계양을 그리고 이준석 후보만 자신의 지역구 동탄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각 후보자들이 택한 사전투표 장소, 이게 좀 궁금한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맡기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럼 궁극적으로는 더 오래 살 청년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그런 청년들이 많이 모여있는 신촌에 가서 투표를 독려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다음에 대선이 열렸을 때 30, 40대보다 20대가 투표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대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하는 이런 어떤 호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신촌으로 방문을 했고요. 진짜 20대 여러분들 더 오래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투표 많이 하셔서 더 좋은 후보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20대들, 청년들을 겨냥한 신촌이었군요. 네. 이재명 후보는. 그리고 각도 다른 김은혜 의원은 또 재밌는 게 경기도 시흥 거북섬에서 사전투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저희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맞아요. 먼저 계양을이죠? 말씀을 드리면 예. 네, 계양을에서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사전투표 자체에 대해서 후보 스스로가 태도가 변화된 부분, 이 부분을 짚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선 과정에서 8명 중에 1명이었을 때는 사전투표 폐지가 공약이었었는데 네. 결국에는 당의 후보가 되면서는 중도 확장적인 모습들을 보이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두 차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부분들이 있었고 사전투표는 이제 폐지 같은 것은 공약에 들어가 있지 않고 오히려 본인 스스로도 사전투표를 하겠다. 이재명 대표와 정면 승부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에 가서 하겠다라고 밝히면서도 또 지지자분들께 걱정하지 말고 사전투표에 많이 나와달라라고 독려를 하는 모습까지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재명 후보의 네. 지역구를 먼저 선택했다. 그렇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게는 험지이기도 하고 인천 상륙 작전이 생각난다라고도 많은 분들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네. 결국에는 역전의 발판을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에서 시작하겠다라는 뜻인데요. 조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김은혜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거북섬에 가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커피 원가 120원 논란이라든지 호텔 경제학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는 시흥에 있는 거북섬 여기에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제대로 닦아주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민생을 살리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벌려놓은 이 수습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해 처리를 해나가겠다라는 방향으로서 지금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북섬에 가서 사전투표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사전투표 장소를 정하는 것도 꽤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이 대선 후보들이 사전투표를 독려를 어제 많이 했었는데요. 이 모습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빠짐없이 다 투표하고 사전투표도 다 참여해서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 나라의 진정한 권력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증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사전투표할 겁니다. 만약에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고를 하세요.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사전투표 해주시죠. 우리가 투표를 안 해버리면 우리가 한 표라도 손해가 납니다.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전투표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전투표가 평일 양일간이기 때문에 주말이 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일 양일간에 틈이 나실 때 투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번에는 정말 사전투표를 안 하면 손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바뀐 거죠?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투표에 대해서 폐지를 하겠다는 것이 공약이었습니다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 선거 과정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 있어서는 가장 강성으로 좀 분류가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이번 선거 캠페인 과정에 있어서는 후보 스스로는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를 냈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의 기존 지지층에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앞서서 또 선거 유세를 도와주시는 모습들로서 저희 지지자들도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을 적발하면 판이 뒤집힐 것이다. 네. 이런 발언이 있어서 살짝 논란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근데 저거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현재로서 부정 같은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잡아낸다면 정말로 뒤집히는 것이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사전투표에 지금 참여를 해주시고 만약에 안 하시면 우리가 한 표를 손해보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저 워딩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약간의 오해는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측에서는 보란 듯이 더 사전투표하자 이러면서 부정선거를 사실 직격을 해왔는데요. 문 전 대통령 사전투표 후 목소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와 있군요. 아침 일찍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부정선거론 얘기는 여전히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사실 대선 후보인데 선관위가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무슨 일인 건지 우선 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4년 전에는 이런 조직이 없었어요. 4년 전에는 선거 감시 조직이 없었습니다. 참관인들이 참관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놀고 있어요. 30분, 1시간 비워두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겠죠. 선거 감시 활동이 제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부방대가 나서게 된 것입니다. 부정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모인 분들입니다. 이게 부방대,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입니다. 사전투표 감시단을 좀 모집을 했어요. 특보님. 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교안 후보는 일단 맞고소를 하는 것 같거든요. 고소 고발하시라고 내버려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사실이 확인돼도
부정선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전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시라고 국민들에게 말씀하신 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4월달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계속 언급하셨어요. 저는 이번에 사전투표를 독려하시면서 대한민국에 부정선거는 없다라고 명확히 밝히셨다고 한다면 저는 황교안 후보 혼자만 유일하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앞으로 부정선거라는 얘기가 매우 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말씀을 명확히 좀 안 하시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도 대한민국에서는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었고 대법원도 수십 차례 대법원에 대한 요구, 질문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가 없다고 얘기했었고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를 임명해서 선관위 사무총장이 된 분 같은 경우도 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참정권을 보장하는 건 거기서 당선된 사람의 정당성을 더 높이는 거거든요. 그럼 70%보다는 80%의 후보가 80%보다는 90%의 후보가 더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뽑아주는 거라면 사전선거를 더 늘리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근데 역대 최고 투표율입니다. 사전 투표율로서는 오늘 현재 10시 현재 봤었을 때는요. 뭐 제가 볼 때는 원래 선거라면 3월 9일 날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소위 이 비상계엄,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파면당한 거잖아요. 근데 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헌정을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정치가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바람들이 투표율이 높게 나오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 본투표가 있기 이전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이 내란 문제와 내란 우두머리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민주원정을 지켜나가는 중대한 선거로서 국민들에게 이번 대선이 각인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이틀간의 사전 투표가 시작된 대선 레이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부정선거 논란도 여전하고요.